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을 보면은 확실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에 비해 하락했던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려웠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특히 상한가를 간 종목도 없고 특별하게 이제 주도 테마가 없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코스피 먼저 봤을 때 어제 이제 글을 올렸을 때가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물이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장중에는 한 1000억 정도 팔았다가 이 마지막에 장 막판에 이제 500억 정도 사면서 이렇게 마감을 좀 한 그런 상태인데, 이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상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개파락을 이렇게 했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4% 빠지면서 개파락을 이렇게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저점이 잡힌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외국인이 크게 팔지 않았다는 점은 좀 다행이지만, 오늘 만들어진 이 아래 꼬리 달린 이 도지봉이 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그러니까 나오면 좋은데 좀 안 나오고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밑에 구간에서 이제 다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고, 단지 이 파월 의장의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면서 금리 인상 좀 낮은, 예를 들어 0.5포인트까지 0.5포인트 정도만 올리는 정도로 이제 금리 인상을 마친다, 혹은 이제 다음 연도에는 금리를 오히려 이제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졌는 이 파월 의장이 뒤통수를 좀 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런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하락이 먼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단기간 이제 상승했던 게 금리 인상 적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결국 지금 과정은 이 안에, 그러니까 뭐 코스피를 예를 들어서 2270포인트 여기부터 한 2500포인트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윗 구간이 있겠죠. 여기 윗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물량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도지봉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십자가형이죠. 이 모습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추세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추세를 반전시키면서 상승을 시키거나, 아니면 추세가 이 가속화되면서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건데, 일단 얘도 똑같이 추세가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세 하락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따가 보게 될 이 상한가나 하한가 재료 분석들 말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이야기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이게 오늘 코스닥은 그나마 외국인이 좀 사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과,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 중에서 자리에 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매수를 하는 거를 한번 추천드린다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 키워드로는 이제 은행주가 상승을 좀 했고요. 이유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전망에 은행주가 강세고, 금비가 이제 천연가스 이 러시아에서 공급이 이제 유럽에다가 하는 게 공급이 줄어가지고 유리 공급막 위축 소식에 이 금비가 상승을 했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 이 피해 거짓이 유럽 최대 게임쇼에서 한국 게임사 최초로 3관왕의 영예를 얻었다라는 소식에 좀 네오이즈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요. 일단 은행주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이 이제 이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은행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볼 거는, 단기적인 이슈로는 오늘 뭐 이제 인플레이션 갑자기 이제 다시 0.75%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 이슈가 나오고 하지만, 근데 지금 자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단 정점을 이제 찍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아까 말했듯이 좀 지수에서 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진짜 계속 연속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보다, 하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래도 잡혀가는 상황이긴 하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은행주에다가 이제 베팅하기에는 조금 좋아 보이진 않다. 물론 낮은 가격대긴 합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푸른 저축은행을 여기다가 한번 선을 그었는데, 이런 앞에 있는 전고점 구간과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자리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앞에서 상승을 크게 했다가 이제 좀 빠지는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이런 저항 구간에 이제 다다랐는데, 이 저항 구간을 아직 돌파를 한 모습도 아니고요. 거래대금도 사실 오늘 만약 진짜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면 좋은 게, 오늘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도 테마라고 하는 게 이 은행주가 주도를 하는 테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잘 보면 거래대금 자체도 500억, 1등주가 500억, 그 다음 뭐 1100억, 그 다음 400억,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부족했던 거를 봤을 때 주도 테마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냥 진짜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크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 테마에 은행주가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주은행도 2등주인데 이런 저항 구간을 아직 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바로 베팅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은행주는 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리 부족 상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금비가 상승을 했고요. 네오이지도 유럽 최대 게임쇼에서 한국 게임사 최초로 3관왕의 영예를 얻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은 일단 금비는 일단 이 유리 관련된 업체고요. 크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동안에 이런 저항 구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항 구간들이 존재를 하고 또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보면은 얘가 일단 윗꼬리가 많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많다라는 것은 아침 일찍 상승을 했지만 이제 오후나 뭐 오전 일찍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봉을 보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도 똑같이 이런 저항 구간이 있으면은 이 저항 구간에서 아침에는 돌파를 했지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냥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차트에서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동일하고요.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재료는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을 해온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지금 구간 자체가 여기 이제 고점 구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좀 신규 매수를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자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에이트원은 이제 이 주주 배정이 아니죠. 제3자 유중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든지 그 재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양지사가 그나마 좀 상승을 좀 해줬는데 이게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품절주가 잘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양지사가 오늘 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는 좀 베팅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끌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EM플러스는 너무 역배열해서 배터리 폭발 예방 관련된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역배열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오늘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 오스코텍이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한 이유가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일단 운영 자금이랑 시설 자금 마련인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이 주주들의 주식을 통해서 유상 증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결국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KG ETS는 어제 상용차 인수가 거의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하락을 한 모습이고 박셀바이오가 최근 이제 악재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장중에는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와줬더라고요. 차트 잠깐 보면은 이제 오스코텍 완전히 이제 추세가 깨지면서 그냥 사실 이런 주식은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제주항공이 있었는데 보진 않았네요. KG ETS는 어제 금요일날 상승했다가 오늘 그냥 음봉 달면서 떨어졌고요. 박셀바이오도 오늘 좀 얘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이 상승 하락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끝을 내고요. 이제 상승 종목 파악하는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은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창을 띄워가지고 거래대금 여기 300억 이상에서 등락률 높은 순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아까 봤던 종목들이 겹칠 건데 그런 겹치는 종목들은 빨리 끝내고요. 이수화학이 오늘 그래도 꽤나 준수한 흐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주봉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 구간이 있었을 텐데 이 박스권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되게 좋은 모습이다. 누가 봐도 이런 전 고점이었던 구간을 넘어주는 양봉이었으니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매매를 이런 구간에서 하기보다 살짝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동안에 이 저항을 받았던 이런 구간들 있죠. 그러니까 제 선을 그었던 구간이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한번 눌림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그룹을 하나만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이즈는 아까 봤고요. 제주은행 봤고 세비캠이 그래도 꽤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이 폐배터리 관련 이슈를 해가지고 그때 상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 계속 연속적으로 좀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이런 모습이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종목도 이렇게 여기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매매를 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이 모습에서 일단 이 종목이 힘이 좋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예, 일단 파악을 했고 이 파악을 한 뒤에
여기 파악을 한 거랑 매매를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아, 힘이 좋구나. 그럼 이 종목을 이 윗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들이 존재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떨어질 때 그 좀 저는 제 경우에는 이런 이 상승이 이렇게 며칠 동안 이어졌는데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점 구간이 한번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음봉의 이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을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눌림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얘가 앞에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는 확인을 했고 얘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관점으로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는 거고요. 뭐 일단 아까 봤던 것들은 좀 빼고 아모 그린텍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오늘 봤을 때 이수화학도 이게 배터리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수화학이나 아모 그린텍 또 세비캠 이런 종목들 일단 배터리 쪽으로 그래도 좀 얘네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이쪽 테마가 그래도 생각보다 힘이 있는가 보네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테마별로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눌렸을 때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동기어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도 잘 보면 특징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특히나 이제 대동전자가 같이 이제 갔습니다. 대동전자, 대동기어 같은 그룹인 것 같은데 대동전자가 일단은 이렇게 앞에서 상승을 할 때 대동기어를 보면은 이 상승을 크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특히나 이런 게 좀 이게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저 그동안에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또 특정하게 이런 저항대 구간을 잘 못 넘은 경우였다가 최근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눌림 매매를 좀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매집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의 저점 구간을 잘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특징이 그 이게 뭐 개인들의 그 물량을 이제 뺏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올라가더라도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특성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매매하기는 좀 껄끄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아마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런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상한가를 간 뒤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큰 반등 없이 하락을 이렇게 반등을 안 주고 그냥 떨어지는 모습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렇게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매매를 하기에는 좋은 종목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얘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뭐 농기구 얘가 이제 식량 관련해서 그때 이 농기구 관련으로 상승을 했는데 얘가 그런 걸로도 올라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종목의 특징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볼 게 없고요. 세아베스틸 얘도 그냥 이 구간을 좀 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덴트가 이제 감사 의견 뭐 적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승을 이제 했는데 다시 떨어지고요. 일단 퍼센테이지가 좀 낮은 종목들은 그냥 크게 지금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어제 뽑아놨던 종목들 관심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중에서 생각보다 개파락을 하긴 했지만 이런 윗구간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윗구간에서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태용로지스도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금양은 오히려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진짜 나 강한 놈이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일알미늄은 오히려 좀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밑에 120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손절 잡고 매매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조일알미늄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럼 이제 대명에너지, 태용로지스, 금양 얘기를 좀 하면은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 계속 우리가 힘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전날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기서도 여기 장대 양봉의 이 종가 구간을 지키는 모습에서 이 종목이 강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등은 한번 떨어졌을 때 반등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오늘 지수가 안 좋았는데도 오히려 이게 양봉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심플하게 이 윗 구간에서 여기 윗 구간 박스권에서 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고 여기 한 24,700원 이 구간인데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한번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손절 잡고 매매해가지고 올라가면 수익 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의도적으로 깨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이 트릭을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손절시키고 나서 나중에 올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개로 짜면 이 위에서 매매할 거냐 아니면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때 매수할 거냐 봤을 때 저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좀 보려고 하고, 굳이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 가지고 그냥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은 뭐 이 종목에 여기서 뭐 한 30만 원, 그다음에 30만 원, 또 30만 원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최저점이 이제 손절 라인이니까 여기서 손절을 걸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되는 거는 이 차트에서도 힘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료도 최근에 이 에너지 관련 이슈도 있었고 하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도 반등은 나와줄 만한 그런 재료다. 그게 일단 재료랑 이런 것들이 필수입니다. 필수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됐으면은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도 좀 매수를 그냥 수급주는 아니지만 하고 있고, 기관도 조금 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태국로직스는 일단 이 앞에 봤던 대형명 에너지보다는 약합니다. 약한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크지 않아서 그래도 이런 구간 버텨주는 모습에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아까랑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양이 좀 되게 애매한데, 지금 이 구간에서 오늘 또 이제 전 고점을,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갱신을 할 때 거래대금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이어서 얘가 물론 신고가를 가면서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이제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을 손절 잡고 또 4등분선 그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얘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럼 조일알미늄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간 여기서 분할로 한번 잡아온 다음에 상승할 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지수 하락 시기에, 이런 하락 시기에 분명,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한게 오늘 도지봉이 나왔지만 이게 추세가 한 번 더 추세 하락이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이 연장이 되면은 이 위에 버티고 있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대명 에너지, 뭐 금양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태영로지스는 살짝 별개로 하겠습니다. 좀 후순위로 두겠습니다. 그 순위가,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순위를 좀 뒤로 두고, 뭐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거 이제 떨어지면은 그 지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특히나 이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게 또 베스트겠죠. 그 경우에 한번 눌림 매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한 가지 이제 종목을 또 추가를 하면은 앞타바이오를 잠깐 보는데, 앞타바이오 이거 이때 상승을 했던 재료가 있는데, 재료가 이제 당뇨병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도 좀 터졌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게 뉴스를 보면 이게 임상 이상 이게 좀 실패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지금 뭐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해도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냐? 물론 이 자리가 싼 가격이니까 매매를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조금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죠.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이때 무작정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직까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빠지고 이 종목이 진짜 세력이 버텨줄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이런 저점 구간은 다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깨버리는 거를, 그러니까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는데 뭐 18,200원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선을 그었는데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밑에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잠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크게 뭐 돈도 안 쓰고 그냥 이 종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종목이 그냥 밑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양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양봉이 만드는 건 또 세력이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서 세력이 돈을 썼다는 건데, 이 돈을 썼을 때 주가를 올리지 않을 거면은 세력은 돈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낮은 구간에서 세력의 돈이 이제 신규 유입이 되는구나 라고 보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해가지고 천천히 조금, 이게 느리긴 할 겁니다.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좀 5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좋은 말 나오는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 어플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들으실 분은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내로 끝낼게요. 인생에서 이미 얻은 것을 바라보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을 하면은 절대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 제가 최근에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성공을 했다라는 그거를 느끼고 나서 그 성공한 상태에서 살아라라는 게 제가 공부하면서 좀 느낀 내용이었고, 지금은 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위에서 말한 자신이 성공한 상태에서 산다면은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에 있을 이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주식으로 손실이 생겨도 어차피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닌다면은 이 손실도 결국에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순간에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써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지금의 이 실패가 성공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며 그리고 우주이고 신입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겠습니다.